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네, 고객님 이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영수증 이렇게 모으는 한 99%의 고객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옮겨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비장료 이제 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 장면. 그래서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요. 이건 나이스 데이터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월간 비즈니스 카드 사용료를 가지고 부가율로 이제 산정을 했겠죠. 평균 부가율로.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장님 얼마 쓰세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객한테 얼마 쓰죠? 정확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한 100에서 200 정도 쓰시죠? 또는 200에서 300 정도 쓰시죠? 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300 정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 300 정도 기준을 했을 때요. 저희가 보니까 연간 절세 규모가 과거보다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객님 이 정도 혜택이면 충분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고민이 있죠.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는 세무 컨설팅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저기 아시죠? 그 저기 리포트 뽑을 수 있는 거 세무 포탈에서 요거를 이제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권진영 회계사님이 얘기하시는 주변 상권 분석 프로그램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정도는 굉장히 이거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영등포구에서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영등포 미용실 업종의 평균적인 매출 트렌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죠?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인가? 네. 근데 저희는 업체들은 뭐 원하시는 업체는 이거 보여주고 계속 요청하는 업체들은 다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몇십 개죠? 한 100개 되나? 100개입니다. 100개 정도까지 되니까 뭐 제 업체들이 모두 다 한 달에 다 원하지는 않거든요. 한 석 달이나 넉 달에 한 번씩 한번 보내줘. 저번에 그거 이렇게 하니까 이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쓰고 이 매출 주변 동향 같은 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객들이 내가 세무 이외에도 뭔가 케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전화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 다음 장.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면 서비스가 모든 세무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원래는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죠. 원래 가능하죠. 현금 영수 사이트에서 7월 15일까지 기다리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만약에 정말 잘 이해를 하고 7월 15일에 현금 영수 사이트에서 받아서 다시 생성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안 기다려도 된다. 우리는 거의 리얼로 가능하다. 안개 속에서 뭔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으로 경영할 수 있다. 보면서 할 수 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런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뭔가 원하시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법인에 대한 가장 요새 질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죠? 월차 반기별 결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개인한테도 좀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당신의 계산서 앞으로 끊어야 될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비용 관리 정도를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매입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그럼 다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적어도 그 나이스 홈페이지에 비즈니스 카드 업무 분야 많은 그 비즈니스 카드 실시간으로 쓰고 그 내역을 비용 데이터를 받는 것 부분은 전국에 약 400 몇십 명 정도가 지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담당은 누구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로는 이상하다. 영등포는 나한테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담당별로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이 쓰는 비즈니스 카드가 은행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한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이 됐다라고 이제 논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네, 다음. 네, 이건 이제 뭐 개업 초기에 요번에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거 많이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럼 굳이 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게 되면 제일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죠? 네, 2월 결손금 공제 간단히 저번에 누가 한번 얘기를 해서 반영해놨습니다. 예, 다음 장.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좀 느려들어서 얘기하지만 한 15분 정도 내외 중간에 질문을 받아도 20분 정도 내면 거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죠?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계약서 꺼내놓게 되면 대부분 무슨 얘기하면 이제 기장료 얘기하는 거죠. 기장료 얼마다. 그래서 계약서 꺼내놓기 전에 이걸 반드시 보여드립니다. 그 사람의 심리상 제일 싼 가격과 제일 비싼 가격은 잘 고르지 않죠.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언제 얻었냐면 한 넉 달 됐나? 서너 달 됐는데 그 고객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제안서를 버전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연히 이제 정만이 형이 그 나이스 세무주지 홈페이지에 쓰신 거 글이 있어요. 지금 아직도 있을 겁니다. 제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보다가 요거 한 장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이상한 세무사도 얘기했지만 저도 막 이제
영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8만 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해서 이 기장료 표를 보여주고 이거대로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에서 기장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하고 개인 사업자 계약하는 거 별로 관계가 별로 없죠. 10만 원 부르거나 8만 원 부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 위주로 갑니다. 저희도 이런 서비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 부가세 절세라든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12만 원, 월 12만 원의 서비스 제공이 된다. 그리고 나서 12만 원 하게 되면 제가 물론 직접 케어를 할 거지만 사무장이 직접 방문하게 되고 세무사가 방문하게 되고 분기별로 방문하고 이런 서비스가 나눠집니다.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하면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 기장이 상호는 거의 비싼 것 같아요. 지금 9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10만 원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두세 달만 있으면 가중평균 하면 10만 원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표를 보여주고 기장료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기장료 매출 얼마요 물어봐서 하면 절대로 10만 원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고 이 포맷 내에서 여러 고객님, 대표님 직접 선택하십시오. 라고 많이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쓰고 나서는요, 지금은 거의 10만 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고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 제가 아까 폴더에 워드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